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5번이랑 6번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1, 2, 3, 4를 다 작업해야 합니다. 먼저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코레일 로고 만들기입니다. 로고 만드실 때 두 번째 이 모양이 자연스럽게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이미지 01 보시면 기차 앞부분에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비교적 앞으로 보는 이렇게 방향이라서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복사를 해서 일러스트로 가져가는 겁니다. 컨트롤 C. 일러스트 가져가서 요 위에다가 따라 그리시면 비교적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는 건 괜찮아요. 일러스트 실행하고 컨트롤 V. 자, 여기에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타입 툴 클릭해서 나머지 글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레일 크게 만들어서 컨트롤 T 하고 가장 비슷한 폰트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또 비슷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호벨도 괜찮고 요거 센츄리 고딕 요것도 괜찮거든요. 요거 볼드 이탈릭 기울임을 넣어주면 요거는 기울임이 너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볼드로 해서 여기 시어 툴을 활용을 해서 기울기를 넣어 주셔야 되고 요거는 기울기가 좀 괜찮죠. 근데 조금 길어요, 비율이. 그래서 비율을 깨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가 비슷한지 둘 다 작업을 해보면 되거든요. 다시 조금 더 볼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스트로크에도 일단 색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면 여기 두께 있죠. 두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볼게요. 뭐 어느 걸로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마음에 들죠. 호벨이 또 마음에 듭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마우스 우클릭,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넣었기 때문에 확장을 한번 시켜줍니다. 확장 시켜주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까지 해서 패스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 그룹 풀고요. 언그룹 하고 요거는 날릴게요. 여기 보시면 괜찮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 또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펜 툴 클릭하고 자, 여기 마우스를 딱 대시면 착하고 좀 붙어요. 느낌이. 따라서 위를 따라서 이렇게 패스를 그려주세요. 착 붙거든요. 패스가. 따라서 착 붙으니까 이때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든 이 영역을 빼주는 겁니다. 보세요.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여기 빼기 있죠. 빼기를 하면 이 영역이 날아갈 겁니다. 자, 빼기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여기 왼쪽 모서리 보시면 이게 둥글게 깎여 있죠. 이것도 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비율이 괜찮은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도 아니죠. 조금 더 원래 상태로 두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 이제 모서리 직접 선택 툴 선택해서 왼쪽이 여기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해서 이제 값을 넣어주는데 1로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좀 너무 약하다. 그죠? 다시 한 점만 클릭해야 되죠? 1.5. 1.5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완성 도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완성 도면 살펴보니까 좀 약하게 들어간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죠. 1.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모든 값을 동일하게 넣어줄게요. 조금 더 크게 1.8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업하시면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1.5로 일단 작업을 하고요. 이 바운딩 박스가 CS 버전에는 없습니다. CC 버전에만 있기 때문에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서리를 여기 보시면 툴박스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 그러니까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나 원을 만들어서 이 모서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 치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서 패스파인더 사용해서 이 윗부분을 날리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S 버전은 조금 작업이 힘들죠. 자, 그 다음 기울기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를 이제 요거를 잡고 시어 툴을 바로 더블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작업하시는 것보다 약간만 넣어줄 거니까 3도에서 5도 정도만. 자, 프리뷰 체크 해제 해보시고 5도도 한번 넣어보시고 5도, 3도, 5도 괜찮죠? 5도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가져와서 일단 대충 모양을 잡아 봅니다. Shift 눌러서 크기 변경하세요. 이 정도니까 자, 여기 원을 사용을 해서 정원을 만듭니다. Alt키 눌러서 중앙에서 퍼져나가게, 그리고 Shift 키까지 눌러서 정비율로 원을 하나 만들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스트로크로 바꿀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색상을 좀 밝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위 툴을 사용을 해서 필요 없는 라인을 좀 잘라낼게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 한번 클릭하시고요. 저 위쪽에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날릴 겁니다. 오른쪽에도요. 오른쪽은 아랫 지점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 부분,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자, 요거 날리고요. 오른쪽에는 자, 요거 날릴 겁니다. 됐어요. 이제 펜 툴을 사용해서 나머지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 보시면 펜 툴 옆에 이렇게 빗금 표시 보이시죠? 이제 요게 떠야 됩니다. 요게 떠야 이 선에 이어서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다음에 꺾어주고 Alt키로 꺾어주고 클릭해서 연결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스트로크 색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 속성의 색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색상 자리 위치 변환하는 거. 요거 위에 요 버튼 누르셔도 되지만 단축키로는 Shift X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 작업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빗금 보이시죠? 펜툴 옆에 빗금. 여기도 펜툴 옆에 빗금. 여기 클릭하고 여기서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꺾어주고 또 이렇게 한번 만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죠. 어차피 수정할 거거든요. 위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다시 꺾어주고 여기 이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요. 일단 또 바꿀게요. Shift X 바꾸고 A키 눌러서 여기 좀 수정을 해야 되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시 가져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자, 클릭하고 자, 이렇게 둥글게 딱 만들어 주세요. CS 버전에는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펜툴로 그리실 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서 이제 합체해야 되거든요. 자, 위치를 좀 제대로 잡고요. Shift 눌러서 크기 변경 좀 하고 이 정도 배치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오른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고 간격 잘 보시고 자, 괜찮죠? 자, 요거 작업해 볼게요. 자, R 부분 보시면 자, 가장 큰 특징이 자, 요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얘를 여기로 가서 그냥 합치죠,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자, 이렇게 또 잡아서 좀 매끄럽게 조금만 이동을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까요? 아니면 이 한 점만 드래그해서 이동시키고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수정할게요. 여기를 잡고 얘는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기 패스에 딱 맞물리게 올려주세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 핸들 잡아서 날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여기 패스 있죠? 아래에 있는 여기 패스에 정확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여기 포인트 잡아서 얘는 여기에 딱 맞물리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모양이 여기가 일그러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좀 면적이 넓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여기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여기 요 사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 다 여기 선택하세요. 요거랑 요 R이랑 다 잡아서 요때 사용하면 좋은 이제 툴은 요겁니다. 쉐이프 빌더 툴. 얘를 사용을 해서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자, 요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어떤 한 지점이
제대로 안 맞물린 거예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대로 위에 안 올라갔죠. 그래서 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여기를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분명 잘한 것 같은데 안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패스에 이렇게 딱 대이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개 선택하고 CF 빌더도 선택하고, 자, 이제는 이제 아래쪽이랑 연결이 안 됐어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Alt키 눌러서 얘를 그냥 싹 빼주시면 됩니다. 요 나머지는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색상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색상이 C100, M60, 00입니다. 색상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라데이션 색상이 들어갔죠. 요 부분이에요. 그죠? 두 개 다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바꿔주고 색상이 3개예요. 그죠? 하나 중간에 하나 더 추가하고요. 정지점을 색상 넣어 볼게요. 54, Y10. 그다음에 중간 지점은 95, 10, 0. 맨 오른쪽 정지점은 100, 60, 0, 0입니다. 색상은 들어갔는데 방향을 그라디언트 툴 클릭해서 조절바 생겼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끌어볼게요. 근데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타입이 지금 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사형으로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 아니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방사형이 맞는 것 같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 한국철도공사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한국철도공사 폰트는 코레일체라고 그 폰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제공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HY 울릉도 폰트를 해주시면 되고, 이 폰트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만들어야겠죠. 타입 툴 클릭하고 초기화하고요. 한국철도공사 HY 울릉도 폰트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T 가장 만만한 맑은 코딕을 넣고 여기도 볼드로 바꿔주고 얘를 수정을 하던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작업을 하시던지 한번,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포인트는 잡아서 또 수정을 해야겠죠. 자, 이런 거는 또 크기 먼저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한 번에 다 가져갈 거라서 일단 크기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글자 깨고 수정을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그룹 풀고요. 다 릴리즈를 좀 시켜야겠네요. 마우스 우클릭 릴리즈. 동그라미 다 지우겠습니다. 특징만 좀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여기도 좀 위로 올려야겠죠?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더 편할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또 얘를 이동시키는 게 낫겠죠? 이동시켜서
여기도 밑으로 쭉 내려주고. 동그라미 한번 넣어볼게요. 스트로크로 바꾸고요. 이런 거는 여기 두께를 좀 넣어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느낌만 내는 거예요. 너무 또 디테일을 찾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잡아서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됐어요. 하는 됐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모서리가 둥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모서리를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8로 한번 해볼게요. 1.8로 통일을 시키면 되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 사이를 좀 벌려줄게요. 5번 넣었거든요. 여기도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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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자, 여기 포인트가 길이가 모음이랑 제법 비슷하게 빠져야 돼요. 여기도 이 정도로 빠져주고, 여기가 여기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좀 여기가 이상해지죠.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여기는 다시 요만큼 두께 잡아서 회전시키고 얘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가져가고 얘도 이렇게 가져가세요.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모서리 1.8이었죠? 1.8. 여기도 1.8. 철. 요 윗부분 줄여주고요. 여기는 여기 치읓을 작게 줄일게요. 전체적으로 작게. 그다음에 여기 모음의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그다음에 리을 있죠, 리을. 얘만 당기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이 포인트까지 같이 당겨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서리 1.8.
그리고 또 여기도 1.8. 또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됐어요. 도는 좀 쉬울 것 같죠? 얘는 그냥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게 해주고 여기가 너무 가로 비율이 길면 안 되니까 적당히 전체 느낌을 보면서 좀 큰 것 같거든요. 다시 전체적인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1.8, 여기도 1.8. 자, 이제 0. 여기 5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바꿀게요. 자음만. 왼쪽으로 길게 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이거 날릴까요? 여기를 날리고, 아니면 패스를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각형 잡아서 같은 굵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걸로 그냥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로 쑥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비율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5를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얘를 위로 좀 올리고 자, 이거 날리고 아까 만들었던 거 가져오면 될 것 같거든요. 가져와서 얘는 좀 더 크게 만들어야겠네요. 시프트 정원은 아닌 것 같죠? 약간 비율을 약간 납작하게 깨볼게요. 살짝 더 크게. 얘를 합쳐서 비율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모서리도 1.8 보시면 여기 조금 얇은 것 같고 괜찮은가? 있습니다. 4는 요것만 좀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좀 올라가야 되죠. 이 부분이 이 정도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모서리는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크기 바꾸기 위해서 합칠게요. 자, 요거랑 요거는 확장시키고 자,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좀 더 간격이 넓다는 뜻이에요. 간격을 좁혀주면 됩니다. 굳이 뭐 합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 사이가 좀 넓어 보이니까. 아까 간격을 띄우지 말 걸 그랬어요. 눈으로 보기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익스팬드하고 합치고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작업 끝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포토샵 가져가서 배치를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 색깔 바꿀게요. K10, C10, K80 됐습니다. 크기 괜찮은 것 같고 그대로 컨트롤 C 했습니다. 포토샵 가져가서 배치할게요. 컨트롤 V 스마트 오브젝트로 넣겠습니다. 크기 줄이고 오른쪽 위에 배치하고 도면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T 스트록 넣어볼게요. 더블 클릭. 스트록 체크하고 컬러 흰색 확인하고 자, 굵기는 8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시사항 보시면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W, 화이트, 테두리 적용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 이 필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큰 원 있죠? 여기 큰 원이랑 요 안쪽으로 짙은 색으로 들어가는 요 원 이렇게 하나, 둘 따로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성 도면을 보시면 자 요렇게 위로 올라오는 큰 원 보시면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짙은색 작은 원 보시면 여기에는 또 필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큰 원에 여기 바깥 테두리를 잘 보시면 그림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두 번째 이 작은 원에는 또 그림자는 없습니다. 각각 다른 효과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따로따로 그룹화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러스트로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중심 축을 만들고 작업을 하면 좀 쉽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큰 원부터 한번 해볼게요. 엘립스 툴 사용을 해서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게 그러면 Alt키 눌러야 되죠. Alt키로 눌러서 Shift 키까지 눌러주면 이렇게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고 제일 먼저 가장 큰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짙은 색, 요 색상이 K80입니다. 큰 원은 K50이고요. 색상이 많아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시사항 따라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어서 다음 이렇게 작은 원 여기가 K80이에요. 스트로크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굵기를 넣어주시면 되죠.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해 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괜찮죠? 굵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원, 구멍이 쏙쏙 뚫려 있어요. 그죠? 여기 색상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 스트로크 넣어준 부분 있죠? 얘를 확장을 시키고요. 익스팬드. 그러면 스트로크이 필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면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디바이드를 해줄 겁니다. 각각의 영역을 다 분리를 시킬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해줍니다. 그 다음 그룹 풀고요. 어떻게 영역이 지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K50, 요게 K80,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이 그라데이션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넣기 전에 이게 구멍 뽕뽕 뚫린 거 요 작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여기 원,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색상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컬러 패널 보시면 이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그레이 색깔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거. 이쪽을 기준으로 만들면 쉽습니다. 큰 원도 이렇게 크기를 잘 정해야 돼요. 이동도 좀 시켜보고요. 요 사이에는 또 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는 회전 복제해야 됩니다. 회전 복제, 여기 로테이트 툴 사용하면 되죠. 중심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Alt 키 눌러서 이 중심을 여기로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옵션 창 뜹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360도 나누기 개수 몇 개? 5개죠. 이렇게 하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카피 됐어요. 컨트롤 D, D, D 해서 반복 작업해 줍니다. 그 다음 바깥으로 들어가는 요 원 있죠? 여기도 5개입니다. 여기도 원을 만들 건데 여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중심을 잡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치죠. 요 위치 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요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여기 중심으로 들어가는 원보다는 좀 더 커야 되고요. 자, 이것도 그러면 로테이트 툴 사용을 해서 중심은 여기죠. Alt 키 누르고 클릭. 72도, 여기도 5개니까 카피. 컨트롤 D, D, D 됐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컨트롤 Z, Z 해서 위쪽으로 좀 더 올려볼게요. 다시 로테이트 툴 사용해서 다시 중심 센터에 Alt 키 클릭 72 카피 D, D, D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안쪽에 작은 원 여기도 5개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죠. 여기에서 이렇게 원 클릭하고 이렇게 작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위치 좀 변경하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투 선택해서 중심을 클릭하고 여기도 5개죠? 72 카피 컨트롤 D, D, D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요거 다 선택해야 되죠? 다 선택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영역만 쏙 빠져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두 번째 아이콘 있죠? 요거를 하면 네, 쏙 빠집니다. 됐습니다. 색상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넣겠습니다. 색상이 W에서 K80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정지점 색상을 (80)으로 지정을 하고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마이너스 이 정도면 괜찮죠? 됐습니다. 지금 만들어준 이 부분을 그룹으로 하나 묶을게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는 색상을 지시한 대로 잘 입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색상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K50으로 들어간 부분의 색상이 좀 다른 느낌이 확 들어요. 이 색상 2개가 좀 다른데 훨씬 더 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필터를 넣는다고 해도 이렇게 색상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오른쪽 도면에 맞춰서 색상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는 K80이지만 여기도 K80일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좀 더 짙거든요. 거의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90으로 한번 해보고요. 95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색상은 K50은 절대 좀 아닙니다. 근데 K80보다는 좀 어둡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70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른쪽 도면에 맞춰서 색상 변경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으로 하나 묶어주고 컨트롤 G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레코드 판처럼 생긴 거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을 사용해서 제일 큰 것부터 중심 여기죠. 크기 잘 보시고 색상이 K90입니다. 그죠? 이게 K90이에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K90이었어요. 요게 K90인데 그럼 요쪽은 K90보다 더 짙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K95로 저는 했습니다. 얘를 K90으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뒤로 돌리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크기 한번 볼게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작게 해볼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 얇은 띠 3개입니다. 원을 사용하고요. 스트로크로 바꾸고 여기 색상이 K80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K80으로 하고 스트로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스트로크 K80, K80, K80,
K80 맞는 것 같아요. 요거를 맨 앞으로 돌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스트로크 얇게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크기가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좀 더 크게 하고 또 크게. 그리고 또 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스트로크를 필로 바꿔야 돼요. Shift X. 색상 바꾸고 다시 맨 앞으로 배치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오브젝트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상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요. 제일 먼저 K50이 가장 크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K50 그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얘가 K90 가 K90 의 중심 부분에 있는 애가 K80 여기가 K80입니다. 다시 한번 정렬을 요게 맨 앞으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그럼 이 부분도 완성이 됐어요. 이제 가져가실 때 큰 거는 이미 그룹을 했기 때문에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룹 1, 큰 그룹을 다시 Shift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요 안에 쪽의 것만 싹 다 선택이 되죠. 얘 또 컨트롤 G 해주시면 그룹이 각각 됐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었고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각각 그룹을 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편합니다. 컨트롤 G. 제일 먼저 요것부터 가져가야 되죠. 컨트롤 C 했습니다. 컨트롤 V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일단 넣을게요. 중심에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일러스트에서 다시 하나 더 가져옵니다. 다시 컨트롤 V로 큰 원 만든 거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중앙에 두 개가 딱 맞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을 좀 크기를 줄여볼게요. Alt 누르고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 줄였고 두 개 다 선택해서 Alt T 눌러서 완성 도면 보면서 배치를 해볼게요. 크기 줄여주고 지시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지시사항에서 원고를 참고하여 필터 놓고 그림자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터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잘 보시면 여기 큰 원, 자 여기에 좀 지글지글하게 이미지가 보이죠. 뭐 노이즈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필터는 필터, 노이즈, 애드 노이즈 해주시면 됩니다. 노이즈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어마운트 값을 늘리시면 조금 더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죠.
이렇게 값을 올리실 필요는 없고 약간만 요 정도 12 정도 해볼까요?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요. 안쪽은 필터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원만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큰 원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빈 곳에서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서 이제 드랍 섀도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확대를 좀 하고 넣을게요. 확대를 하고 다시 레이어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일단 디폴트 시키고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요게 기본 드랍 섀도우거든요. 여기서 오퍼시티 값 조금만 올려볼게요. 조금만 올려보고 지금 그림자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넣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위치 조금 바꿔주고 스프레드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그림자 처리가 진하게 들어가죠. 자, 요 정도로 효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해볼게요. 3번은 우선 오른쪽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 4칸은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7칸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을 채워서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하시는 게 더 쉬울 겁니다. 투명 처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에는 이제 배경이 비치죠. 여기는 이제 투명 처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필름 칸이 11칸이에요. 반드시 11칸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근감이 느껴지게 필름의 모양을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일러스트 실행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칸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까지 이렇게 11칸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여기 꼬리서부터죠. 꼬리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4칸이 여기 색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7칸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1칸을 그냥 바로 만드셔서 변형을 시키셔도 되지만 여유롭게 양쪽에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3 해서 13칸, 14칸 이 정도로 여유롭게 만드셔서 양쪽을 삭제한다 치고 그렇게 필름의 칸을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빈 곳에다가 반복되는 패턴의 모양부터 잡아주셔야겠죠. 자, 사각형으로 하나 만들고 컬러는 임의로 대충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은 사각형으로 이제 투명 처리가 된 부분, 여기 안쪽 흰색 부분은 투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결국 여기 5칸, 아래쪽 5칸, 요 가운데 5칸은 투명으로 처리해서 가져가라, 이 말 뜻입니다. 컬러를 이렇게 옐로우로 넣고 여기는 이제 투명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은데 5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D, D, D 5개죠. 전체 크기 좀 줄이고 이제 큰 필름이 들어갈, 이미지가 들어갈 필름 칸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색상 넣고 밑으로 살살 이동시키고 그죠? 그리고 또 5개 잡아서 복제, Alt키 눌러서 Shift 간격 확인하시고 회색 사각형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과 오른쪽이 어쨌든 이게 겹쳐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좀 더 얇게 수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좀 더 얇게. 겹쳐지는 게 아니라 요거 옆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크기 전체적으로 좀 줄일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 간격 확인하시면 되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녹색만 빼고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브러쉬 패널 열어서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녹색으로 하지 않고 그냥 화이트로 지정을 한 다음에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크기 한번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패널 안쪽으로 드래그.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패턴 브러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케일 값을 좀 줄여볼게요. 패턴이 클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오케이. 얘는 이제 지워도 되고요. 등록한 거 보이시죠? 패턴 브러쉬 1 요겁니다.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라인 하나 그리고 패턴 브러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2, 4, 5칸이죠? 여기서 스트로크 패널 두께를 반절로 0.5로 만들어주면 10칸 나오죠. 2, 4, 6, 8, 10칸이죠. 직접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 잡고 2, 4, 6, 8, 10, 13개예요. 13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끄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요 패턴은 이제 패스로 확장된 게 아니에요. 그저 줄 한 줄일 뿐입니다. 요 패스, 진짜 패스는 요 라인, 파랑 색깔 라인 요거거든요. 요대로 작업을 하시지 마시고 확장을 시켜주세요. 패스를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그러면 한 줄이었던 그 패스가 이렇게 패턴의 모양대로 다 확장이 됐습니다. 이 파란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오브젝트, 변형에 관련된 거는 Envelop Distort, Make with Warp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 휘어지는 이 모습. 아크, 스타일 아크인데요. 이것도 괜찮고, 아치도 괜찮습니다. 아크로 한번 해볼게요. 밴드 반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호리젠탈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왼쪽이 점점 얇아지고 오른쪽은 점점 조금 굵어지는 그런 두꺼워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뾰족하게 돼서 좀 괜찮죠, 모양이? 네.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버티컬. 자, 버티컬의 값을 바꿔주니까 왼쪽 끝부분 이렇게 꼬여지죠. 이 부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제법 좀 비슷해 보이죠? 너무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꼬임이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칸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마이너스 4였던 것 같은데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칸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칸이 좀 더 여유롭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오브젝트, 익스펜드 확장 한번 시켜주시고 이제 여기서 또 변형을 하는 방법이 한 번 더 워프 기능을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또 변형에 관련된 프리 트랜스폼 툴을 사용을 해서 직접 또 변형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시던지 여러분들은 이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사용해 보자면 여기 프리 트랜스폼 툴에서 세 번째 아이콘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의 지점을 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을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 오브젝트 모양을 좀 바꿔주고요. 이렇게 조절점 이용하면 이렇게 크기도 바꿔지니까 오브젝트 아까 사용했던 메이크 위드 워프 기능 여기서 스타일을 라이즈로 한번 해보세요. 밴드 이렇게 상승형으로 오른쪽 위로 좀 올라가게 상승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 값들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모양이 또 나오죠. 이 수치는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저랑 똑같이 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패턴 모양이 저랑 또 다르고 위에 옵션 값들도 여러분들이 조절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서 그냥 모양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적당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포인트가 또 8개가 생성이 되어 있고 또 패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이것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위에가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좀 작업을 좀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핸들을 이렇게 조절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찌그러지지 않게끔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는 건데 조절을 해주실 때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 있진 않잖아요. 오른쪽이 거의 직선 형태로 쫙쫙 뻗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슷하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은 좀 말려서 이렇게 확 돌아가는 느낌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든지 간에 모양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 위에 거 만드는 방식이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한번 가져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이제 변형 작업을 여기가 프리 트랜스폼 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어 툴이라는 게 있는데 시어 툴은 이제 기울기 변화를 주는 거죠. 좀 기울기 값이 좀 다를 때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얘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 중간 필름 막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조절하실 때 이제 여기 기울기를 반대로 이제 이렇게 돌려주면서 자 이렇게 돌아가죠. 저런 식으로 또 변형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울기를 돌려주는 건 좋은데 왼쪽 모양이 상당히 또 이상해지죠. 그래서 요때 또 프리 트랜스폼 툴도 사용을 해서 변형을 하면 또 기울기는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들로 작업을 해봤자. 그리고 이 정도 칸에 확대가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각 칸의 크기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 정도보다 더 과장돼서 왼쪽이 원근감이 느껴지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사용하면 좋은 게 이제 요겁니다.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입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아이콘 뜨면서 이렇게 그리드가 그려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동을 좀 시켜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개체 선택이 됩니다. 개체 선택해서 다시 위치 좀 변경하시고 중앙에 놓여지게끔 해주시고 이제 오른쪽 부분을 이제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주시는 거죠. 너무 이렇게 위로 올리시지 마시고 모양 잘 보시면서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또 가져오시고 이렇게 원근감이 느껴지는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왼쪽 위에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하이드 그리드 뜹니다. 요거 X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툴을 클릭을 하시고 요거 눌러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사용하셨던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을 클릭하시고 얘를 하이드 그리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까지 만드셨으면 잘 하셨어요. 칸 개수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는 이미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왼쪽에 하나, 둘, 셋. 여기가 애매한데 여기가 엄청 작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두 칸을 하나로 칠 겁니다. 그러면 개수가 딱 맞게 되네요. 그죠? 제가 처음에 13칸을 만들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그냥 날릴 거예요. 자,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그룹, 언그룹, 그리고 언그룹. 자, 이렇게 필름 칸이 각각 떨어지죠. 자, 그룹을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4칸으로 작업하셨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칸은 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워야 될 게 요거예요. 그죠? 얘 날려버리고요. 자,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제 활용을 해서 펜 툴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펜 툴 선택을 하고 여러분 따라 그리시는 건 잘 하시죠? 한번 따라 그려 볼게요. 이 모양을 클릭, 클릭, 꺾어주고 여기서 모양을 또 잘 잡아줍니다.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A 키 눌러서 조절도 좀 하고요. 요거를 살려줄 거고 그 원래 있던 원본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얘를 맨 뒤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윤곽선 모드를 활용을 하시면 컨트롤 Y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Y 해보시면
자, 패스 모양이 다 보이죠? 숨겨져 있는 것도 다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숨겨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또 됩니다. 다시 컨트롤 Y 해주시고요. 색상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색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흰색 필름이 들어갔던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칸 부분, 요것도 이제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흰색을 넣어 볼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그라데이션. 여기 필름 테두리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넣어 볼 건데 여기 그룹이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흰색 오브젝트 있죠. 여기 필름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흰색 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언그룹 하시면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갑니다. 오브젝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싹 다 선택해서 그룹을 풀어줄 거예요. 언그룹.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부분 테두리 클릭, 요거 회색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죠. 얘 색상을 그라데이션을 넣어 줄 거거든요. 요 색상으로. 색상 넣기 전에 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각 칸을 합쳐 줄게요. 여기 합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패스가 살아있잖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요게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가면 이 부분이 컬러가 좀 깨집니다. 좀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합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색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색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K60이고요. 왼쪽 K60, 오른쪽 C20, O20. 좀 색상을 좀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이렇게 짧게 조절바를 짧게 만들어서 그리고 뒤쪽에 컬러가 이렇게 푸른빛이 많이 돌게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맨 뒤로 돌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이거 끄고 그러면 얘 컬러는 요게 됩니다. 요거 K6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K6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자, 여기 4칸은 그라데이션이 또 들어가 있죠. 지시사항에는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외의 원고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적당히 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채우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요 부분이 K60이었잖아요. K60보다 훨씬 짙은 색이에요. K60보다 훨씬 짙은 색. 그리고 오른쪽 정지점도 이 상태에서 K 값만 짙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지금 각 칸에 따로따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툴 클릭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번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색상 한번 볼게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K60이라고 했던 부분도 조금 너무 밝아 보이거든요. 색상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러스트에서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할 거예요. 일러스트에서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나머지 작업은 포토샵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했고요.
컨트롤 V 붙여 넣을 때 픽셀 레이어로 붙여 넣어 주세요. 변형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자, 엔터. 자, 위치 잡고 크기 변경 컨트롤 T. 자, 이렇게 위치 잡아보고 여기서 변형을 바로 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각 모서리 조절점을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이 스큐 기능 있죠. 스큐 기능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자,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씩 하세요. 너무 확 움직이시면 이미지가 좀 찌그러지거나 원하는 대로 좀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느낌만 살려준다는 거에 초점을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의 크기를 확보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크기 조절 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여기도 일러스트에서 봤던 워프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물이 쳐지죠. 여기서 또 이 조절점을 이동을 해서 오른쪽에 요 칸을 좀 확대시키는 느낌을 주시게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얘를 이 조절점들을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엔터, 컨트롤 T. 컨트롤로 잡고 또 모양 잡아보시고 자, 이 정도만 해도 조금 느낌이 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7칸에다가 이미지 넣는 작업을 하고 이 꼬랑지 부분은 펜툴로 만드는 작업 계속 한번 해볼게요. 지시사항 보시면 이미지 4에서 9까지 가져와야 되고요. 필름 빈칸에 마스크란 기능 사용했네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필터 적용,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필터를 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잘은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는 필터가 없는 것 같고 확실히 끝에 3개는 필터 처리가 된 것 같죠. 요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는 원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필름 보시면 약간 그림자 처리를 했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그림자 처리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림자 넣기. 자, 요게 필름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입니다. 드랍 섀도우 넣으시면 우리 앞에서 여기 동그라미 필름 할 때 넣었던 그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오퍼시티를 좀 줄일게요. 오퍼시티 너무 좀 그림자가 진한 느낌이 들어요. 오퍼시티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퍼시티 줄이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T 다시 잠깐만 수정을 할게요. 요 끝부분만. 네, 꼬랑지를 펜툴로 만들 거거든요. 펜툴 잡고 펜툴 옵션 바에서 필 부분의 색상을 K6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K60로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는 배치만 요거 배치만 이렇게 레이어 밑으로 숨겨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4번에서부터 9번까지 캔버스로 바로 이동을 시킵니다. 4번부터 9번까지 일단 맨 위로 올리고요. 다 숨김 처리를 우선 할게요. 이미지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흰색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된 부분을 잘라내기를 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킥 셀렉션 툴 있죠? 킥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잘라내기를 할 건데 선택. 자, 흰색 영역 선택됐죠? 그리고 여기도 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기가 매끄럽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걸로 영역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 또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자, 이렇게 다각형 올가미 툴로 영역을 조금 잡아주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컨트롤 J 여기 레이어 이름을 필름 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는 이펙트 있죠. 얘를 꺼주세요. 여기 이펙트 눈 꺼주세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이미지 04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이미지 04 컨트롤 T 왼쪽 두 칸입니다. 바다와 하늘만 보이게끔 클리핑 마스크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T 회전도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고 여기 필요 없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이미지 04 레이어 여기 자체에다가 마스크 씌우시고 숨김 처리를 해줄 겁니다. 브러쉬 검정색 브러쉬 작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그냥 숨김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필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05입니다. 이미지 05. 여기도 클리핑 마스크 컨트롤 T 회전시키고 배치하고 여기도 마스크 씌우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은 브러쉬로 숨김 처리를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06 컨트롤 T 회전 클리핑 마스크 여기도 마스크 씌우고 브러쉬로 왼쪽 오른쪽 필요 없는 칸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07 컨트롤 T 클리핑 마스크 다시 컨트롤 T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마스크 씌우고 필요 없는 부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숨김 처리 여기는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넣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자, 어떤 필터를 넣었는지 하나씩 선택을 해 봐야 되는데 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좀 선이 검정색 선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브러쉬 스트로크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다크 스트로크가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좀 위로 올리고 좀 느낌이 비슷하게 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이. 그리고 이미지 08 자, 눈사람입니다. 컨트롤 T 아이고 컨트롤 T 여기도 클리핑 마스크 다시 크기 마스크 씌우고 브러쉬로 왼쪽 오른쪽에 다른 곳에 침범된 곳만 이렇게 숨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필터가 들어갔죠. 필터 갤러리로 가볼게요. 필터 갤러리 지글지글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이미지가 그럼 브러쉬 스트로크 부분 아니고 아티스틱도 아니고 왜곡 볼게요. 이거 아니고 글래스인 것 같아요. 그죠? 값을 좀 내려볼게요. 형체가 너무 일그러지지 않도록 자,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요. 맨 마지막 이제 끝입니다. 이미지 공구 컨트롤 T. 일단 클리핑 마스크 다시 컨트롤 T.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도 마스크 씌우고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있죠? 얘만 이렇게 숨김 처리 딱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는 필터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원본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잠시만요. 위치를 살짝 더 내릴게요. 이렇게. 다시 필터 갤러리.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레이어 썸네일에서 마스크 선택하시면 안 되고 원래 레이어 썸네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썸네일 클릭 잘 하세요. 다음에 필터 갤러리. 자, 이제 이미지가 보이죠? 외곽선이 하얗게 드러나고 나머지는 조금 좀 지글지글한 느낌. 외곽선이 드러난다. 아티스틱 하나씩. 브러쉬 스트로크. 일단 기본 값은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좀 비슷해 보이고요. 크러쉬 해치 그물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글판은 요걸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두께거든요. 요게 두께를 기본값 그대로 여기서는 크로스 해치 요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3번은 완성을 했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 힐링 기차 여행. 여기서 사용한 폰트는 한컵 윤고딕입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맑은 고딕으로 볼드로 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위에 올려서 이 획의 두께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면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 두께가, 획의 두께가 좀 얇으면 효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께감을 보기 위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볼드 그대로 해도 될지 아니면 또 수정을 해야 할지. 두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볼드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해볼게요. 이렇게 두껍게 한다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익스펜드 하고 합치기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하면 패스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걸로 수정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룹 풀고 뒤에 글자는 크기 확 줄이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수정을 해 볼게요. 요거 날리고 이것도 날리고 위에 부분 쭉 올려주고 모음은 쭉 내리고 이 정도 내리고 엘립스 툴로 동그라미 만들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로 바꿔서 얼라인 스트로크를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네, 두께 설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기 줄이고 그 다음 리을은 뭐 별도로 수정할 부분은 없고 이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라인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이거를 보면서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조각의 개수를 16개가 나오거든요. 라인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중앙을 지나가게 라인을 하나 만들고요. 스트로크 검정색 넣어주고 굵기 2는 좀 굵은 것 같아서 1.5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 중앙 보이죠? 중앙 더블 클릭한 다음에 16개죠? 360 나누기 16개 카피 컨트롤 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힐은 끝났어요. 그다음에 힐을 기준으로 글자 힐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배치를 조금씩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간격부터 올려주고 위로 조금 올려주고 자, 리을 이 부분은 얘를 날려볼게요. 날리고 또 날리고 날린 다음에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두께를 요쯤이랑 비슷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살짝 길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응은 여기 만들었던 거 앞에서 만들었던 거 복제해서 가져오고 배치하고 크기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차 여행 배치 하고 이건 비율을 좀 바꿔볼게요. 가로 비율이 조금 더 길게 바꾸고 차하고 행은 위로 좀 올라가 있죠?
위로 올라가 있고 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도 그대로 둘게요. 자, 이 부분 수정해야 되죠. 이 부분은 사각형으로 이응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 다 잡아서 여기 빼기 있죠, 빼기 해주면 자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 동그라미 만들고 스트로크로 바꿔줄게요. 여기도 얼라인 스트로크 두 번째 걸로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굵기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행 자, 행도 이 부분 좀 길게 빼주고요. 요 사이가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요 사이를 좀 넓혀주고 동그라미 가져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후에 다시 복제해서 조금 크게 해볼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차에 여기도 조금 위로 쑥 올려보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힐 위에 있는 연기는 동그라미로 만들면 되겠죠. 동그라미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계속 겹쳐서 만듭니다. 볼줄 모양이 잡혀졌죠? 굳이 합치긴 안 하셔도 되는데 우선 합쳐서 가져가 볼게요. 그 다음 이 아랫부분에 영어도 같이 만들어서 가져가죠. 타입 툴 코레일 한 칸 띄우고 트래블 자, 폰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맑은 고딕이거든요. 맑은 고딕 그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죠. 여기서 볼드를 레귤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볼드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크기를 확 줄여서 이 자간의 간격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간 조절은 Alt 오른쪽 방향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라인 하나 만들고요. 왜 스트로크에
검정색 넣어서 굵기 됐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길게 위로 조금 더 올리고, 자, 컬러가 들어갔으니까 컬러는 변경해서 가져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의 컬러는 K80입니다. 그리고 힐링에서 색상 변경하기 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확장을 시킬게요. 확장시키고 그냥 합칠게요. 다시 색상 넣어볼게요. C60, M60, Y60, K0 됐죠? 그 다음에 기차 여행 컬러는 K90입니다. 여기도 여기 이응을 확장을 시켜서 색상을 넣겠습니다. K90. 자, 폰트 화이트예요. 자, 오른쪽에 일단 가서 도면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오브젝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영어 부분은 그림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에 글자에는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은 따로따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이 상태로 가져가고요. 또 글자는 이렇게 그룹을 하나 묶어서 요거 하나 가져가고, 여기 그룹 묶어서 요거 하나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일러스트에서는 여기 작업까지 하고 나머지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컨트롤 C, 포토샵 실행해서 붙여 넣을게요. 컨트롤 V, 스마트 오브젝트로 붙여 넣기 하고요. 하나 더, 컨트롤 V, 스마트 오브젝트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레이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요거는 컨트롤 G로 그룹으로 하나 묶고, 여기가 필름 부분입니다. 그 위에 두 개, 이게 영어고, 이 한글 힐링 기차 여행입니다. 크기 조절하고요. 배치한 다음에 효과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연기 부분을 아무래도 잘라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작아 보여서. 자, 연기는 따로 컨트롤 J 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연기입니다. 필터 효과를 넣으려면 또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힐링 기차 여행도 따로 잘라야 되거든요. 다시 또 컨트롤 J. 자, 요거는 지우고, 원래 있던 건 지우고, 자, 이렇게 레이어 3개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각각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모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배치하겠습니다. 영어 부분의 효과를 먼저 넣어 볼게요. 그림자 효과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 레이어 더블 클릭하고 컬러 오버레이로 색상 변경을 화이트로 해주시고요. 그림자니까 드랍 섀도우 설정하셔야 되고 그대로 여기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퍼시티 값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힐링 기차 여행이랑 연기 부분에 필터 적용을 해볼게요. 지시사항 한번 볼게요. 망점 패턴의 테두리 화이트 외부 강선 효과입니다. 한글 힐링 기차 여행부터 필터 넣을게요. 필터 넣기 전에 이 두 레이어를 복제를 해둘 겁니다. 컨트롤 J. 복제해서 복제된 레이어에 필터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피라고 된 두 개의 레이어에 각각 필터를 넣을 겁니다. 힐링 기차 여행부터 필터 갤러리 망점 패턴입니다. 망점 패턴은 하프톤 패턴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프톤 패턴 필터고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 타입은 도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와 두 번째 컨트라스트, 대조, 대비 이 값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이즈는 그야말로 점의 크기입니다. 컨트라스트를 높여주시면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대충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2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일단 적용시켜 보죠. 오케이 한 다음에 자, 원본은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필터 적용한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를 변경을 해볼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보고 비슷한 게 있는지 볼게요. 디바이드랑 멀티플라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우선 멀티플라이로 해두고 오퍼시티 값을 불투명도 값을 이렇게 낮춰 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럼 디바이드 이거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25, 오퍼시티 25 정도로 해두고 필터 갤러리에서 사이즈를 좀 바꿔보죠. 사이즈를 3으로 해볼게요. 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까지 한번 더 넣어볼까요? 스트로크는 원본 그 아래에 있는 그냥 카피가 안 다닐 레이어 있죠? 거기에다가 스트로크를 넣을 거예요. 스트로크 컬러 화이트 사이즈는 5 8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연기도 레이어 2개입니다. 원본에 있는 연기 레이어랑 카피를 해둔 연기 카피 레이어. 필터 갤러리에 있는 거 있죠? 얘 복제해서 똑같이 연기 카피 레이어에도 필터를 넣겠습니다. Alt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필터가 들어갔거든요. 필터 갤러리 다시 더블 클릭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그 값을 그대로 두니까 이제 요건 확실히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따로 잘라내서 따로따로 필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일러스트에서 애초에 따로따로 가져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컨트라스트 값을 바꿔볼게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사이즈는 작아야 되거든요. 이 망점의 사이즈는 작아야 됩니다. 더 작게 2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선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케이. 다시 블렌딩 모드
아니고. 자, 라이터 컬러로 해두고 오퍼시티 한번 바꿔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25, 이것도 25까지 내리고요. 더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괜찮은데 핀라이트 이것도 괜찮네요. 핀라이트도 괜찮고 아까 했던 라이트 컬러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는 핀라이트로 우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스트로크를 넣어야 되죠. 스트로크는 카피 레이어 말고 원본에다가 여기 스트로크도 복제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팔은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치만 조금 이동시키고요. 자, 하나 더 남았죠. 하나 더. 아까 뭐였죠? 외부 강선 효과. 글자랑 연기만 있습니다. 영어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힐링 기차 여행부터. 외부 강선이니까 아우터 그로우 체크하고 자, 오퍼시티 좀 올리고요. 사이즈 스프레드 값 다 조절하시면 되죠. 씁니다. 오케이. 이 아우터그로우도 복제해서 연기에다가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아우터그로우 외부 강선 효과까지 적용을 했고 우선은 지시사항대로 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드를 좀 아쉽네요. 여기 필름 부분을 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도 2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제가 배치는 좀 설렁설렁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힐링 기차 여행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Cause baby love